안녕하세요. GPX에 대해서 네. 저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오버홀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뒤져서 맡겼더니 결과물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죠. 네네. 좀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네. 이 영상 한 편 찍어줄 수 있느냐, GPX에 대해서 네. 이렇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GPWorks는 릴 전문 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저희가 가능하면 살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행 개구리님께서도 스피닝 주로 쓰시죠? 맞아요. 기본적으로 스피닝에서 해야 될 것들을 집에서 이 드랙하고 이 드라이브 샤프트, 메인 샤프트죠. 그다음에 기어 양쪽에 베어링이 잡고 있어요. 메인 기어, 드라이브 기어에 그 베어링, 그리고 노브 핸들에도 베어링이 두 군데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라인로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만 자가 정비를 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셔도 굉장히 수명이 오래 늘어나요. 드랙을 다 푸셔갖고 드랙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안에 펠트가 들어가 있어요. 펠트가 한 장짜리냐 세 장짜리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드랙을 빼면 이렇게 안에 고정하는 핀이 들어있어요. 이 핀을 쉽게 제거할 수 있거든요. 한쪽이 이렇게 터에 있어서 이렇게 오므라듭니다. 오므라들 때 한쪽을 오므려서 빼면 쉽게 빠져요. 핀셋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부품을 하나씩 떼보면 부품이 하나 순서대로 이렇게 두 개. 이 시마노 같은 경우는 한 개짜리랑 부품이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있는데 펠트가 세 장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또 이런 알루미늄 디스크 판들이 중간중간에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품들을 순서대로 분해를 하셔가지고 나열을 하시고 이 펠트를 클리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또 이런 긴 병에다가 저는 파츠 클리너를 쓰는데 이런 식으로 펠트를 클리닝을 해줍니다.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해주면은 클리닝이 끝나거든요. 펠트는 조금 더 지저분한 상황이면 파츠 클리너를 조금 더 많이 뿌려서 클리닝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표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펠트에 붙어있는 그리스가 녹아서 약간 뿌옇게 돼 있거든요. 그 사용한 드랙에 이 펠트를 이런 식으로 클리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얘도 이렇게 넣어서 부품을 세척을 해주시면 돼요. 그 키친타올 있으시잖아요. 묻어있는 그리스를 다 닦아서 기본적으로 이제 드랙의 클리닝은 여기서 끝나거든요. 네.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리스가 남아있고 중간에 베어링이 있죠. 베어링을 떼내서 베어링도 클리닝을 하고 윤활을 시키는 게 좋지만 그거는 오버홀 할 때 하시면 되고 굳이 이거 할 때마다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가 정비할 때마다. 부품 안에 있는 그리스도 깨끗하게 닦으실 필요는 없는데 어느 정도만 닦아주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희는 드랙 그리스라는 게 있어요. 우레아계 그리스라고 해서 그리스 중에서는 가장 고급인 그리스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드랙 그리스가 별도로 나와요. 드랙에 바르는 그리스예요. 그리스를 여기 펠트에다가 도포를 해줍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드랙용 그리스랑 일반 그리스랑 뭐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드랙용은 네. 기본적으로 다른 윤활보다 온도에 더 좀 중점을 둬야 돼요. 드랙이 작동을 하게 되면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드랙을 꽉 조여있는 상태에서 드랙이 치고 나가면 네. 그 드랙에서 순간적으로 굉장히 높은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걸 못 견디면은 이 안에 있는 부속들이 다 망가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베어링이 금방 나갈 수도 있고 또 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네네. 드랙 그리스는 그거를 좀 더 스무스하고 그 열을 빨리 머금고 빨리 발산을 시켜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가 드랙에 좀 최적화돼 있다라고 해서 지금 MTCW사도 이 드랙 그리스를 종류별로 1번, 2번, 3번, 4번 그 종류별로 지금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다 다르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저희는 기본 가장 스탠다드인 3번을 쓰고 있거든요. 송어 낚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쏘가리 낚시를 한다던가 뭐 그럴 경우에는 좀 더 거기에 맞는 드랙 그리스를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세퍼레이터가 돼 있어요. 그리스 자체도. 그래서 이렇게 펠트에 그리스를 적셔가지고 세팅을 하시고 그 위에 부품을 다시 얹으신 다음에 얘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드랙의 정비가 끝난 겁니다. 기본적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손잡이를 분해를 하고요. 손잡이 반대편에 있는 커버도 분해를 하고
또 이제 저희는 이제 오일을 주입을 하는데 손잡이를 푼 위치에는 베어링이 양쪽에 두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가 들어가 있고 이 베어링은 하는 역할은 이게 메인 드라이브 기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부하가 많이 걸리고 토크가 많이 걸리는 부분의 베어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의 베어링에 베어링 오일을 도포를 해줍니다. 오일의 도포는 되게 작게 해주면 돼요. 되게 많이 도포를 하시면 안 돼요. 오일은 딱 적당하게 가장 찔끔 한 이 정도? 이 정도씩만 도포를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윤활유도 많이 도포를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윤활유도 그 구동계에서는 부하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로터를 돌리시면은 손잡이 없이도 이 드라이버 회전을 하거든요. 오일이 좀 스며들게끔 베어링에 바로 끼워서 돌리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작업해야 될 부분은 메인 샤프트인데요. 이 메인 샤프트는 가장 좋은 거는 얘를 다 빼고 작업을 하시면은 가장 좋은데 또 이거 빼는데 또 툴이 있어야 되고 이 와샤가 또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또 귀찮을 수 있으시니까 그냥 이 샤프트에다가 오일을 좀 바릅니다. 이렇게 로터를 또 회전시켜서 오일을 이제 적시거든요. 샤프트에 왔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얘가 적셔져요. 그런데 만약에 사용을 좀 많이 하신 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를 휴지로 닦아내요. 닦아내면 여기 시커먼 게 나올 거예요. 시커먼 거가 안 나올 때까지 포를 하시고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찔끔찔끔 해주시고 다시 로터를 돌리셔서 이렇게 몇 번 왕복 운동을 해주시면은 또 이 샤프트에 또 시커먼 게 묻어 나오거든요.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닦으세요. 닦으시고 어느 정도 이제 더러운 게 시커먼 게 때가 안 나온다 할 때까지 이거 작업을 반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통 오일을 사용하실 때 보면은 일반적인 오일을 쓰시면 여기 보면은 실링하는 오링 같은 게 있거든요. 러버 같은 게 있어서 사실 이 안으로 오일이 침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걸 오일을 침투를 시키려면 에스테르기의 오일을 써야 되거든요. 오일 종류의 이제 신테틱 오일이라고 그런 오일의 종류의 하나인데 에스테르 오일이 이제 윤활 오일 중에서는 또 가장 하이엔드에 있는 오일인데 그 오일은 입자가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오일 중에서도 입자가 큰 놈이 있고 도미난 놈이 있어요. 큰 놈은 이런 틈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작은 놈은 미세한 틈도 삐지고 들어가거든요. 다 똑같은 오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링으로 못 들어가요. 에스테르기 오일 같이 좀 비싼 오일 써야 작은 알갱이들이 안으로 침투를 할 수 있거든요. 오일은 거의 베어링에 들어가거든요. 볼 베어링이 안에 볼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고 안쪽에 있는 동그란 것과 바깥쪽에 있는 동그란 것 중간에 홈이 파 있어요. 그래서 그 쇠 구슬들이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볼 베어링이거든요. 이 볼 베어링의 볼하고 홈 사이로 구슬들이 굴러다니는데 일반 오일을 쓰면 고속 회전을 하다가 유막이 끊어져요. 구슬과 판 사이에 유막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입자가 너무 커서 얘가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들이 유막이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기스가 나고 베어링들이 금방 문제가 돼서 서걱서걱거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일반 오버홀을 할 때도 볼 베어링 같은 곳에는 에스테르기의 오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 베어링 오일도 쓰셔도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뭔가 조금 더 극한의 환경에 있을 때 보험처럼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에스테르기의 오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 진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게 정말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저는 하물며 제가 이제 자가 정비할 때도 그냥 뭐 그리스랑 릴 같은 거 칙칙이 뿌리면서도 이거를 얼마나 뿌려야 되는지 이런 거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그 메인 샤프트 원래는 다 분해해서 스크린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자가 정비하는데 가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기까지 다 빼시고 전체를 다 클리닝을 하시고 또 오일 주입하시고 또 반복적으로 해서 여기 검은 어떤 그런 이물질이 안 나올 때까지 오일 도포하고 닦아내고 이걸 반복을 하시고요.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은 오일을 다시 도포를 하시고 윤활 작업이 되게끔 이렇게 로터를 돌려서 위아래로 반복하시면은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이 손잡이 노브의 베어링이거든요. 이 노브가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로 그런 신호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릴링을 하거나 낚시를 함에 있어서 그런 신경이 다 여기 노브에 집중이 되거든요. 노브를 좀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노브가 굉장히 부드러워야 되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리 비싼 릴을 사고 로드를 사도 입질이나 어떤 감도의 전달이 노브 관리를 잘못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네. 노브도 사실 튜닝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실제로 순정보다 튜닝한 노브가 훨씬 더 감도가 좋아요. 어... 네, 그거는 지금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은 그런 부분 또 컨텐츠 할지는 모르시겠지만 이 라인 롤러도 그 티타늄과 순정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감도가 좋고 안 좋은지. 네, 똑같은 리드과 똑같은 라인을 감아 놓은 상태에서 라인 롤러만 티타늄이고 순정을 비교했을 때 감도 수준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거 영상 올라가면은 분명히 그에 대한 2탄을 요구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 감도- 굉장히 궁금했던 네, 부분이다. 감도도 차이가 확실히 나고요. 그다음에 이 노브도 이 순정 노브를 썼을 때 어떤 감도와 그다음에 튜닝 노브를 썼을 때 감도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세요. 그래서 튜닝을 하는 거 개발을 하는 거지 이게 무슨 그냥 이미테이션처럼 저희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색깔 이쁘고 뭐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순정보다는 훨씬 이 손에 전해오는 감도가 다르다는 거 그것 때문에 튜닝을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노브 같은 경우는 보통 이 틈새로 도포를 해주셔도 되는데 이것보다는 노브를 완전히 분해하셔서 베어링에 직접 도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리고 최소한 여기에라도 오일을 한 번, 두 번 해서 이런 식으로 도포를 해주시는 게 최소한이라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가 정비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장비가 다 있으신 분들이야 뭐 집에서 이걸 보고 뭐 따라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뭐 에스테르계 오일이라든지 파츠 클리너라든지 샤프트를 분리하기 위한 공구라든지 없으실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사실 그런 영상을 만들어 버리면은 네. 자가 정비의 의미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관리하다가 일정 시기가 되면은 GP웍스 같은 전문 샵에 맡겨가지고 하는 게 좀 더 비용적인 면에서도 그게 더 효율적이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해 주실 거는 이제 라인 롤러인데 이 라인 롤러가 좀 상당히 중요한데 소홀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노브처럼. 근데 또 어려운 부분이 또 라인 롤러예요. 이 라인 롤러 같은 경우는 분해하고 나서 조립하면은 제대로 안 되는 것도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라인 롤러 같은 경우도 이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제일 고착이 잘 되는 부분이 라인 롤러거든요. 그 해수에 가장 다이렉트로 밀접하게 간섭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물에 적시어져 있는 라인이 물방울이 쭉 이 라인 롤러를 통해서 이제 풀에 감기기 때문에 해수가 일로 다 스며들어요. 라인 롤러가 가장 먼저 고착이 되거나 문제가 될 확률이 높아서 사실 이런 다른 조금 전 자가 정비하는 것도 정비지만 가장 자주 해줘야 될 부분이 어떻게 보면 라인 롤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롤러가 동작을 안 하면 라인에 열화가 발생해서 라인이 금방 터지거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제 회수할 때 또는 액션 줄 때 이제 감으면서 액션을 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라인 롤러가 제가 하나 좀 마팅해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자꾸 이 소음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네. 와, 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수십 번, 수백 번을 그 자리에서 계속 캐스팅하고 있는데 그 조용한 공간에서 네. 제 라인 롤러의 그 불쾌한 소리만 사락. 맞습니다. 네, 네.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네네. 스피닝을 릴링을 하다가 이음이라고 하잖아요. 사각 석석 이상한 그런 소리가 반복적으로 나는 거는 100% 거의 99%가 라인 롤러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라인 롤러를 정비를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라인 롤러도 뭐 종류가 뭐 모델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보통 라인 롤러 내부에 그냥 베어링이 옛날 방식은 좀 저가형은 베어링이 아니라 그냥 부싱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그 베어링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고정용, 그러니까 고정으로 돼 있는 라인 롤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베어링을 빼서 교체를 할 수 있는 라인 롤러들이 또 있고, 일체형 같은 경우는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라인 롤러가 망가지면 베어링만 따로 교체를 할 수 있는 라인 롤러 타입은 그냥 베어링만 교체하면 되는데 일체형이 있거든요. 일체형 같은 경우는 베어링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걔는 만약에 베어링이 맛이 가면 그 통째로 아예 교환을 해야 되는, 그래서 좀 비용 면에서 좋지 않은 라인 롤러도 있거든요. 요즘 라인 롤러가 말씀하신 대로 다 네. 일체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관리를 잘 안 해주시면은 통째로 갈아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이제 생기는 것 때문에 자주 정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인 롤러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그냥 오일을 치는 거는 의미가 그렇게 없어요. 이 라인 롤러는 직접 분해를 해서 그 내부에 있는 그 부품들을 다 세척을 하고, 그 베어링 같은 경우 베어링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베어링 오일 도포를 해서 라인 롤러를 조립을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 라인 롤러 하기 전에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게 베어링을 테스트하는 툴이거든요. 이 베어링에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손으로 노이즈를 확인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베어링에 만약에 노이즈가 있으면 이 손에 전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지지직 하는 그런 노이즈가 전해지거든요. 베어링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조금의 어떤 노이즈도 발생하지 않는, 그래서 이걸로 베어링 상태를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베어링을 오일을 바를 때도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한 손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일 도포를 하는 경우에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오일을 좀 충분히 도포가 되게끔 도포량은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아주 조금씩. 네네네. 너무 도포가 많이 되면은 베어링에 오히려 저항이 생겨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러 베어링에 저항을 주기 위해서 오일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베스 낚시할 때 너무 부드러우면 백러시 캐스팅할 때 여러 가지 캐스팅을 하시는데 보통 그 캐스팅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 캐스팅 하실 때 베어링을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런 게 좋아서 조금 농도가 높은 오일을 도포를 해서 베어링이 회전하는 걸 억제시켜주는 브레이킹 역할을 해주는 그런 오일도 있어요. 내가 이 릴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베어링 오일도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케미칼 튜닝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베어링에 튜닝하느냐에 따라서 베어링의 구름이 달라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낚시 요법도 틀려진다. 그럼 우리 구독자님이 나중에 정비를 맡길 때 네. 그런 케미컬 튜닝을 원한다라고 네. 이야기하면은 네. 또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스탠다드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방식이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하드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그리스나 오일을 좀 더 높은 점도가 있는 그리스나 오일을 사용을 해서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케미컬 튜닝. 다시 돌아서 네. 그 라인 롤러는 이제 분해를 네네. 해야 한다. 라인 롤러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 이쪽에 이제 그 나사 볼트 방식으로 돼 있어서요. 이 볼트를 분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분해를 하시면 순서대로 분해를 하셔서 분해 역순으로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와셔가 있는데 그런 와셔가 있는 부분은 와셔가 어디 들어가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와셔 때문에 동작을 하고 못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간결하게 돼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체형이고 일체형 양쪽에 플라스틱 와셔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볼트로 마감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분리형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베어링이 두 개가 들어가요. 더블로 들어가는데 그 베어링을 다 뺄 수가 있어요. 그 베어링만 교체만 해주면 라인 롤러를 그대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재질이 티타늄이 있는 게 있거든요. 티타늄 같은 경우는 통째로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옵션 티타늄은 대부분 다 베어링이 별도로 교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집에 뭐 유리 같은 병 같은 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파츠 클리닝 하는데 쓰시면 좋거든요. 그리고 집에 다들 쓰시겠지만은 이런 면봉이 있으면 좋습니다. 면봉으로 닦을 수 있습니다. 라인 롤러가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스피닝의 아주 작은 부분인데 체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클리닝 끝났으면 이게 지금 내부에 베어링이 있는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 롤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뭐 질문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일을 쓰느냐 그리스를 쓰느냐. 네. 둘 다 써도 돼요. 답은 정답이 없어요. 그리스를 써야 된다, 오일 써야 된다. 뭐 정답은 없습니다. 둘 다 써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쓰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낚시인지, 어떤 식의 낚시에 쓰는 릴인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솔트 워터에서 하는 낚시인데 빅 게임을 한다. 그러면은 라인 롤러에 걸리는 하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점도가 높은 오일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게임을 한다. 뭐 그러면은 점도가 좀 낮은 오일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 오일 같은 경우는 자주 정비를 하는 분한테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저는 정비를 자주 못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일보다는 그리스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방수 그리스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방수 그리스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시마노에 나오는 방수 그리스가 있거든요. 주사기처럼 생긴 조금 파란색 뚜껑에 그 시마노 그 순정 방수 그리스가 있어요. 네. 그 대신에 이제 그 장단점은 있어요. 이제 그리스를 쓰면 그 메인테넌스를 안 해주는 대신에 롤러가 이제 굴러가는 게 엄청 부드럽지는 않아요. 그리고 감도 면에서도 좀 떨어져요. 그런데 낚시 갔다 오면 웬만하면은 정비를 한다. 간단하게 라인 롤러만이라도 그러면은 오일을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오일을 쓰시면은 좀 정비 타임이 좀 빨라지는 대신에 장점은 감도가 좋아지고 이 라인 롤러의 구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라인에도 굉장히 좋고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오일을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저처럼 게으른 사람은 이게 게으르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시간이 없거나 관리 잘 못한 사람은 뭐 방수 그리스를 쓰는 것도 나쁘진 않다. 뭐 일본에서도 보면 이제 방수 그리스를 쓰시는 분도 있고 오일을 쓰시는 분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MTCW 회사에서 이제 그 레코멘드하는 거는 오일 어쨌든 라인 롤러도 베어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어링은 무조건 베어링 오일을 쓴다라고 돼 있어요. 라인 롤러를 이제 클리닝이 끝났으면 이거를 이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조립을 하시기 전에 이 라인 롤러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것처럼 이제 그리스를 도포하실 분은 그리스를 도포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오일을 쓰는데 그 SW00이라고 저희 에스테르 오일 중에 솔트 워터에 대응하는 오일인데 조금 헤비한 오일이거든요. 보시면 점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라이트한 오일이고요. 얘는 뭐 베이트 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쾌한 그런 낚시 하는데 쓰는 오일에 맞고, 얘는 그 내방수성 그리고 하드한 곳. 이 릴에서는 베어링이 대부분 다 안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라인롤러는 어떻게 보면 외부에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좀 하드한 그런 윤활을 써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오일을 저희는 쓰지 않고 항상 그 부품이 사용되고 있는 이 포지션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오일들을 다 구분했어요.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라인롤러 같은 경우는 W00이라는 오일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오일을 저희는 도포를 트라우드 뭐 송어 낚시를 한다 그런 경우에도 좀 더 라이트한 걸 써도 되고요. 이게 낚시가 어쨌든 뭐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족하는 그렇죠. 네, 네, 좋다 그러면은 어떤 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여기에 보면 되게 많이 뭐 고착이라든가 그런 윤활 그런 찌꺼기 되게 많이 고착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클리너를 좀 적셔가지고 면봉에다가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라인롤러에는 이제 오일을 사용을 했지만 실제로 조립할 때는 또 그리스를 쓰거든요. 그리스는 여러 가지 뭐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조립용 어셈블리 그리스라고 저희가 쓰는 그리스가 있어요. 그런 그리스를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고, 이 그리스가 쉽게 말해서 뭐 조립용 그리스라고 해서 물에 해수 침투나 민물이나 그런 물에 침투도 방지하거든요. 그래서 실링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는 안 하고 살짝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조립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고착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볼트도 잠그실 때 사람마다 다 틀리시거든요. 오래 하신 분들은 손의 감각으로 잠그시고 뭐 그래서 상관은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토크렌치를 써요. 저는 웬만한 그 볼트는 전부 다 토크렌치를 써서 조립을 해드리고 있어요. 너무 꽉 조이면 나중에 풀 때 빠가가 난다던가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고착이 돼서 치게 안 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꽉 조여서 이 라인롤러가 동작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가능하면 토크렌치를 쓰길 이제 희망을 하는데, 아무래도 토크렌치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꽉 잠그시지 말고 이렇게 조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손을 다 잡고 꽉 돌리지 마시고 한 세 손가락 정도의 힘을 꽉 들어갈 정도로만 잠그시는 게 정말 가장, 꿀팁입니다. 예. 꿀팁. 또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토크렌치 사셔가지고 토크렌치로 이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라인롤러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는 고무줄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러버에 딱 밀착돼서 돌아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단하거든요. 되게 말없이 하면 금방 하는 건데, 네,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비를 하시면 무리 없이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길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하지? 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영상이 올라가면은 한번 쭉 보시고 나중에 그냥 필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고, 오일, 파츠 클리너, 그 다음에 이제 드랙 그리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이렇게 있어야 네, 되고, 네. 부가적으로 있으면 좋은 건 핀셋 있으면 좋고, 네. 그 다음에 이 베어링 테스트 하는 거, 네. 뭐 면봉, 네. 저 조립용 그리스, 네. 그죠? 있으면 좋은 네. 것들. 네. 근데 조립용 그리스는 그 실링 아니, 기능도 있다니까 네, 이건 네, 네. 필수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조립용 그리스는 그 저는 이제 이 조립용 그리스를 쓰지만 일반인들 아마 구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많이 쓰시면 쓰셔도 되고, 일반적인 기어 그리스나 뭐 그런 것들 그냥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이제 바쁜 시간 내주시고 자가정비법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네.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몰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저희 네. 구독자님도 이제 그러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자가정비하는 거랑 오버홀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버홀은 모든 이 릴의 제품을 볼트 하나까지 다 분해를 해서 제일 먼저 세정을 하고요. 그 세정을 하고 난 뒤에 컨디션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베어링의 구동계에 대한 클리닝과 오일 트리트먼트 작업, 모든 기어 부분과 마찰되는 부분에 대한 그리스 윤활 작업도 다시 다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문제되는 부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서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고, 이제 어떤 비용이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교체를 하면 편하지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수리를 해서 쓰실 수 있으세요라고 대안을 1안, 2안, 3안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안을 고객님한테 안내해드리고, 그 고객님이 그걸 선택을 해서 2차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지 마무리 짓는 게
오버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가 정비는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스풀의 드랙은 그냥 가서 몇 시간 낚시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회 정도를 낚시를 하셨을 때 한 번 정도 해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노브라든가 아까 베어링이라든가 라인롤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낚시를 갔다 오시고 나서 해수에 노출이 됐다라고 하면 민물로 세척을 하고 충분히 말린 다음에 그렇게 오일 작업을 해주시는 게 불편함 없이 낚시를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낚시를 갔다 오면은 그냥 드랙을 꽉 잠그고 좀 미온수에다가 약간 차갑게 해가지고 계속 뿌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헝겊으로 닦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렇게만 해도 네. 좀 어느 정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웬만하면 그냥 차가운 물 인위적으로 털고 물기를 다 제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드랙을 푸시고, 근데 드랙은 꽉 잠가 놓으시면 안 되거든요. 보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드랙은 제일 먼저 풀어 놓으시고 그 오일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보통 릴들이 이제 시마노 릴처럼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 다이와 있지 않습니까? 네. 매그실드. 네. 이거는 어떻게 해요? 아니 오일도 완전히 다르고 음. 관리법이 아예 다를 것 같긴 네, 하거든요. 맞습니다. 다이와 매그실드가 적용되어 있는 릴은 일반 오일을 도포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매그실드 오일이 그 센터에 실링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랑 일반 오일이랑 섞이면은 좋지가 않거든요. 여기 지금 맥실드 오일이 저도 사용을 하거든요. 다이와 정품이고요. 다이와에서 쓰고 있는 맥실드고 말이 많아요. 맥실드가 좋다, 뭐 안 좋다, 뭐 얘기가 많은데 그걸 떠나서 이게 귀찮잖아요. 맥실드를 하려면 일반적인 어떤 그런 자가 정비와도 좀 다르게 해야 되고 맥실드만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비용이 또 만만치도 않고 구하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앵글러 분들이 맥실드 오일을 그냥 빼버리시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맥실드를 그냥 쓰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그냥 사설 업체라든가 아니면 다이와 본사에 그 서비스를 의뢰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맥실드 베어링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스피닝일에 보면 이 센터에 들어가 있는 맥실드가 있어요. 그 실드 같은 경우는 맥실드하고 이 센터링이 정확히 맞지 않으면 맥실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쪽도 보면 라인롤러 같은 경우도 맥실드가 적용돼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정비로는 하기 힘들기 때문에 분해를 하면 맥실드가 다 쏟아지거든요. 쏟아지거나 손에 다 묻어버리던가 이런데 떨어지면은 착력이 있는 데는 맥실드가 다 흡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정비하시는데 애로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듣고 나니까 이제 걱정이 앞서죠. 제가 네. 사용하는 릴 중에서 네. 저 솔티가도 있고 이그지스 두 개가 있어요. 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상시에는 네네. 그냥 뭐 헝겊대기로 이제 네. 물로 세척하고 헝겊대기로 세척하고 네.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되면은 집벽사 같은 전문 샵에다 맡기는 게 맞겠네요. 맥실드가 적용되어 있는 일은 일반적으로 자가 정비를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는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가장 베스트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요즘 이제 직수릴들을 많이 쓰세요. 뭐 네. 이유는 뻔하죠. 이제 보증서 들어가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이고 네. 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부러질 수 있어서 반드시 보증서 있는 제품을 사야 한다는 요즘 추세가 그렇거든요. 근데 릴은 직수 사서 실컷 쓰다가 GP역사 같은 전문샵에 맡기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네네. 저 역시 이제 직수릴이 하나 있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면은 이 샵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요? 일단 저희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취급을 하거든요. 저희가 술이나 오버홀이나 그런 거 다 대응해드리고 있고요. GP역사에서 직수릴도 동일하게 네. 취급해서 이제 관리해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럼 보통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보면 될까요? 이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한테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릴을 접수를 하고 릴을 전체를 다 올 분해를 한 다음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풀 오버홀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풀 오버홀 작업이 들어가면서 문제되는 부품들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고객님한테 알려드리고 그 부품을 교체를 할지 또는 주문을 할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고객님한테 선택을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풀 오버홀은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부품이 오면 그 부품을 교체를 해서 마무리까지 해서 작업이 완료돼서 전달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들 이렇게 답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GP역스를 경험하면서 만족감을 얻었었기 때문에 촬영 요청을 해서 무사히 마무리 지었고요. 다른 분들도 이런 GP역스만의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이 쿠폰을 이제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저희 이런 서비스를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그 무료 쿠폰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대본도 없이 정말 대본도 없이
오늘 이렇게 촬영을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촬영에 옆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은 궁금한 점이 이렇게 또 댓글로 남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때는 또 한번 2탄 이렇게 기획해가지고 뵈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좀 더 준비를 더 해서 저 모습으로 다시 아, 찾아뵙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영상이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네. 다른 구독자님들 또 시청자님들도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